안내문 나가면은 엄마 아빠 바로 갖다 드리고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본인 스케줄 맞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요. 다음 유형은 이제 뭘까요? 넘어가 보시면은 27번 갑니다. 벌써 활용이네요. 네, 활용이면 뭐 넓이나 부피를 구하면 되겠죠.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야. 싹 다 어려운 것만 집어넣었네. 1367번부터 갑니다. 활용은요, 길이, 넓이, 부피. 그러니까 보통 양수로 많이 얘기합니다. 길이, 넓이, 부피는 양수잖아. 길이에 동그라미 칩니다. 삼각형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둔각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에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길이라는 게 뭡니까? 0보다 크다라는 거죠. 앞에 있는 세 개의 길이, 저 세 친구가 싹 다 0보다 커야 됩니다. 자되고 있는데 그 마이너스라고 읽지는 않잖아. 길이는 양수입니다. 그 종합을 하시면요, 세 개 다 만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x가 2분의 1보다 크다로 종합이 되겠죠. 길이였습니다. 길이, 넓이, 부피를 읽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양수다. 0보다 커야 된다. 다음으로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세요. 삼각형의 성립 조건입니다.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변이 3개가 있죠. 각각의 변의 길이를 스몰 abc라고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성립 조건. 가장 긴 변, 빗변의 길이보다 나머지 두 변의 합이 더 뭐 해야 되죠? 그림만 봐도 알겠다. A 더하기 B가 커요? C가 커요? 당연히 A 더하기 B가 커야죠. 같거나 작으면 삼각형이 안 됩니다. 지금 가장 긴 게 누굽니까? 빗변이 2x 더하기 1이죠. 대입하세요. 그럼 다른 두 개를 더하세요. 네, 범위 제한이 나왔습니다. 푸세요, 1차 부등식. 삼각형의 성립 조건에 의해서 x가 2보다 크다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둔각 삼각형 판단해 볼게요. 둔각과 예각과 직각을 나누는 기준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됩니다. 직각 삼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 모르는 사람 없죠? 삼각형의 한각이 90도일 때 밑변과 높이의 제곱을 더하면 빗변의 제곱이 됩니다. A제곱과 B제곱을 더해서 C제곱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게 같으면 직각이고요. 같으면. 그럼 둔각은 어떻게 하겠니? 자, 이 그림에서 이 꼭지점을 잡아서 누른다고 생각해. C는 그대로 두시고요.
밑에 바닥 깔아둔 C는 두시고 이 점을 잡아다가 누르면 둔각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A도 짧아졌죠? B도 짧아졌죠? 얘는 가만히 있는데 A랑 B가 작아졌으니 이제 C제곱이 더 클 거 아니야. B변의 제곱이 더 크면은 둔각입니다. B변의 제곱이 더 작아지면 예각이고요.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기억나야 돼. 활용이야. 지금 예각이 아니라 둔각이 필요한 거니까 이거 계산하라는 소리지. 얘도 그려두세요. 그려두세요. 중학교를 졸업하긴 했지만은 이걸 알고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네. 자, 그래서 둔각은요, 빗변의 제곱이 더 커야 됩니다. 쉽게 외워. 둔각이면 90도보다 크니까 빗변의 제곱도 더 커야 된다. 자, 그러면은 대입합시다. 마지막 계산이다. 저기 빗변은 2x 더하기 1이었죠?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제곱의 합보다 크다고 합니다. 커요. 네, 커요. 2차 부등식을 그냥 풀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4x에다가 뭐야? 여긴 빼기 1x잖아. 빼기 4x에 빼기 4x 넘어오니까 빼기 8x 더하기 1 더하기 1 소거 4x제곱 4x제곱 소거. 아유, 끝났네. 네, 범위가 나왔습니다. 0과 8 사이네요. 둔각 삼각형의 성립 조건은 x가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립해야죠. 이 문제는 연립부등식의 활용입니다. 연립을 몇 개를 하는 거냐? 3개를 하는 거죠. 3줄이 아니라 2줄이 아니라 3줄을 보는 거야. 요 3개를 싹 다 만족하는 구간을 겹치는 거에 찾아야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아, 이것도 그려봐야 되나? 뭐 하나는 그려주잖아요. 사실 머릿속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뭐 2분의 1 찍고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누구였지? 아, 2보다 크다였구나. 쟤도 찍고 그리세요. 그러면 2보다 크다도 보내세요. 오른쪽으로 보내세요. 그 다음 누구였죠? 0이랑 8이었죠. 찍어보세요. 0과 8 사이로 찍어보세요. 자, 다 찍었으면은 싹 다 겹치는 구간 찾으세요. 3개가 겹치는 구간에 색칠 공부를 해주시면은 여기가 나옵니다. 최종 정답 2와 8 사이다. 아휴, 문제 안 끝났어요. 자, 근계가도 좀 마무리 할게요. 다음 줄 내려갑니다. 이 해가 이 부등식을 풀면 나온대. 근계간이죠? 갑시다, 근계간. 뭔지 알죠? 2랑 8을 두 방정식의 해로 보면은 합갑니다. 둘이 더하면 10인데요. 식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곱갑니다. 아, 둘이 곱하면 16인데요. 16은 a분의 마이너스 8입니다. 아, 그럼 a가 나왔네.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습니다. b는 5였습니다. 둘이 곱하면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활용 문제였고요. 자, 주의할 점. 길이나 넓이나 부피를 읽으면 양수다, 0보다 커야 된다. 걸어주고, 삼각형의 성립조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으나 신경 안 쓰다가 틀립니다. 신경 쓰세요. 빗변보다 2개 합이 더 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둔각 예각은 어떻게 판단하냐? 빗변의 제곱이 더 크면 둔각이고 빗변의 제곱이랑 같으면 직각이고 빗변의 제곱이 더 작으면 예각이다.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힌트는 드릴게. 자, 1370번 옆에 닮음이라고 적어. 도형 문제 중에 가장 까다로운 게 닮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닮음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닮음 파트 일어나면은 못 풀어. 못 풀어 기본적으로.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모의고사 최고난도 무난도 닮음이 2개 이상 들어가면은 잘 못 풀죠, 학생들이. 왜냐?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열심히 안 했잖아. 그때 막 블랙라벨 풀고 막 이런 거 아니면은 잘 못하는 게 정상이긴 해요. 괜찮아. 못 풀어도 괜찮아. 뭐 넘어가는 거야, 못 풀어도. 일단 근데 숙제로는 한번 도전해보고. 자, 다음. 자, 이제 연립부등식은 끝났고요. 28번부터는 2차, 3차, 4차의 근의 분리 문제가 되는데 방정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 2차 방정식이 근이 어쨌네 저쨌네 3, 4차 방정식의 근이 어쩌네 저쩌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근을 또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먼저 위치를 확인을 해볼 거고요. 결국은 풀다 보면 이거는 그 계산이 연립부등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등식의 마지막 단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형 28번으로의 유형은 전부 다 근에 대한 조건이 됩니다. 그나마 얘는 쉬운데요. 아니 뭐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바로 밑줄 치자 그냥. 이거 뭐 알려줄 게 없다. 서로 다른 두 식은 밑줄 쳐봐. D가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크죠? 자, 계산 알아서 하시고 넘어갑니다. 73번 허근을 갖도록 밑줄 쳐봐. 판별식 D가 0보다 작죠? 계산 알아서들 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74번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밑줄 쳐봐. X축과 만나지 않도록 는 0이라는 방정식 만들고 D가 0보다 작다. 다음 75번 봅니다. X축과 만나지 않거나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밑줄 쳐봐. 마찬가지입니다. 2차식은 0 만들고 방정식 만들고 나서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계산하세요. 실근을 갖도록 밑줄 칩니다. 말 잘 들어야 돼. 서로 다른이 없어요. 중근 허용했습니다. D가 0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2차라는 글자 때문에 K-8이 0이면 안 돼요. 그것도 체크하세요. 최고차 한계수가 0이면 안 됩니다. 2차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77번) 갑니다. 한 문제는 계산을 해드릴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읽었죠. 그럼 방금 해석같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어요. 중근이 안 된다는 말은 없으니까. 판별식 꺼내세요. (0) 이상 정리하세요. 풀 수 있죠? n번이 나옵니다. 뭐야, 이게 끝이야? 뒤에 있는 게 아까 했던 유형이네. 자, 제한된 범위 걸렸죠? m에 대한 범위 걸렸습니다. m은 마사 이상 4 이하인데, 자, 이때 이를 이용해서 다음에 x의 범위. 뭐야. 끝났잖아. 대입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아니, 2차 함수의 최소값, 최대값이란 게 뭐죠? 꼭지점이죠. 예, 뽑아주시면 끝납니다. 이 2차 함수는요, x가 마이너스일 때 최대값 8을 갖습니다. 정답 8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유형 넘어갑니다. 이거 그냥 패스해. 방금 그 유형을
2배로 늘려준 거야. 뭐 이거는 어떻다 저거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해석은 하고 갈게. 자, 밑줄 치면서 해석하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 밑줄. D가 0보다 크다. 밑에 서로 다른 두 어근 밑줄. D가 0보다 작다. 밑줄이요. 밑줄 밑에 문제 말고 1479번에 식이 2개 있잖아. 두 번째 판별식은 0보다 크고 작고 연립해주면 됩니다. 다음 문제 내려갑니다. 실근을 갖고 밑줄 D 0 이상이다. 허근을 갖도록 밑줄 D가 0보다 작다. 계산은 알아서들 하시고 연립입니다. 2개 만족하는 건 찾으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한방정식만 허근을 갖도록 밑줄. 얘는 살짝 별표 쳐놓으세요. 한 개만 허근을 갖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 개는 허근, 한 개는 실근이란 말이 되겠죠.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판별식을 D1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실근 나오면서 뒤에서 허근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왼쪽에 있는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왔을 때 뒤에서 실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가능성을 풀어서 둘 다 해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적어 놓으세요. 한 방정식만 허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다른 하나는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산해 오시고 자, 다음 82번 X축과 만나고 밑줄. X축과 만나긴 만나는데 교점이 몇 개라는 말이야?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겠죠. 만난다라는 말이니까 D 0 이상이다. D가 0 이상이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밑줄 치고 D가 0보다 작다. 네, 둘을 연립해서 정답 꺼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내려갑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의 밑줄. 는 0이라고 방정식 만들고 D가 0보다 크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D가 0보다 크다. 해석해서 풀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유형 30번입니다. 대표예제 138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이죠? ABC 유형 ABBC 연립부등식입니다. AB 풀고 BC 풀어서 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거 문제 잘 읽으셔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뭐가 나온다라는 얘기일까요? 이 연립부등식을 풀면 해가 어떻게 된다라는 말일까요? 지금까지 연립부등식 풀면서 해가 모든 실수 나온 건 없었죠. 그죠? 어떤 겹치는 구간을 봤잖아. 그지? 논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ABBC를 쪼개서 연립으로 봤어. 결론은 이거지.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뭐라는 말이니? 모든 실수 X인데요. 라는 말이잖아.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어. 왜? 연립이라는 건 박스를 그리고 겹치는 구간을 찾는 건데 어떻게 싹 다 겹칠 수 있냐? 가능합니다. 위에 있는 식에서 해가 모든 실수 X가 나오고 아래에 있는 식에서도 해가 모든 실수 X가 나오면은 연립의 해도 모든 실수죠. 논리 이해돼요? 아니 둘 다 해가 모든 실수 X면은 모든 실수 X가 겹칠 거 아니야. 싹 다. 그지? 문제 다시 읽어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다음에 연립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 X란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대수적으로 연립으로 풀 거면은 위에도 아래도 모든 실수 x 해가 나와야 된다고. 그죠?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니다. 이항해주세요. (0) 이상이지요. 얘가 모든 실수 x가 나오려면 또 그려봐야겠죠? 앞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아래로 볼록 하나 잡아주고 x축을 그려요. 0을. 그 x축과 안 만나시거나 접하시는 것까지 모든 실수 x가 나옵니다. 질문을 읽으세요. 0 이상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계산하면 됩니다. 판별식 꺼내서 끌고 옵니다. 정리해주면은 4분의 마이너스 11보다 이상이어야 돼요. A가. 네, 정리가 됐습니다. 말로 할게요. 첫 번째 부등식에가 모든 실수 x가 나오기 위한 a의 범위가 마 4분의 11 이상이 떴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밑에도 똑같이 푸는 거지. 얘도 이해시켜. 정리해주면은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빼기 a가 0보다 크다. 아니 뭐 그림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아래로 불러니까. 그죠? 근데 이번엔 등호 없다. 아래 식에는 등호 없어요. 보면은 여기에는 이번에는 안 만나는 것만 됩니다. 안 만나야 모든 실수 x가 나오겠죠. 두 번째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판별식 꺼내오세요. 짝수로 갑니다. 4 빼기 2 곱하기 4 빼기 a 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정리해주면은 2a 빼기 4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범위 나옵니다. a가 2보다 작아야겠네요. 물론 둘 다 만족해야 돼요. 얘도 해가 모든 실수 x고 얘도 해가 모든 실수 x여야 겹치는 구간 연립의 해도 모든 실수 x다 라는 말이잖아요. 자, 범위 나왔어요. 그냥 합치세요. 마 4분의 11 이상 2 미만이었습니다.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걸 그려서 풀어주는 것도 있긴 한데 우리 못 그리잖아. 저거 잘 못 그리니까 식으로 앞에서 배운 풀이법을 이용해서 판별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유형 31번 들어갑니다. 자, 실근의 부호에 대한 조건인데요. 두 그림 모두 양수냐 음수냐 혹은 서로 다른 부호냐 세 가지를 풀어봐야 됩니다. 1388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네모 박스. 서로 다른 네모 박스. 서로 다른이란 말이 들어왔다. D가 0보다 크다를 보장을 해줬다. 판별식 계산하라는 소리입니다. 서로 다른이란 말은. 서로 다른의 박스 치고 옆에 바로 적으세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계산을 하란 말입니다. 바로 할게요. 짝수 판별식으로 합니다. n-의 제곱 더하기 m제곱 빼기 3m 더하기 2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으므로. 그 정리를 해주시면요. 밑으로 내려와서 2m제곱 마이너스 5m 더하기 3 인수분해가 될 것 같죠? 한번 해봅시다. 2, 1, 3, 1 예, 뭐 됩니다. 2분의 3과 1이 뜨겠죠. 0보다 크다니까 해를 풀어주시면은 양쪽으로 퍼져서 해가 나옵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은요 등호를 붙이면 되는 거고 0 이상으로. 지금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D가 0보다 크다를 통해서 첫 번째 해를 한번 꺼내봤어요. 두 번째로 가자. 두 양수 동그라미. 이거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방정식의 해라는 건요. 좌변에 있는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와 우변에 있는 0,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해입니다. 아직 누군지 모르니까 알파, 베타라고 이름 붙일게요.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양수다. 다른 말로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알파랑 베타가. 그러면 0은 어디 있습니까? 알파의 왼쪽에 있겠죠. 쓱 썰어버려. 그리세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다, 작다. 1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거는 그냥 그걸 세로로 쓱 썰어서 비교하면 돼. 자, 얘가 누구니? x는 0, 그냥 y축이야. 이래야 알파랑 베타가 0보다 크죠. 눈으로 보세요. 오른쪽에 있어야 0보다 큰 거잖아. 그럼 여기서 뭘 계산하라는 소리입니까? 이겁니다, 바로. 제 핵심인데. x가 0일 때의 함수값 보란 얘기야. x가 0일 때의 함수값, y값. 저 식에 x에 0 대입했을 때의 y값이 이 점의 y값이 양수입니다. 정확히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양수인 건 알죠. x축 위에 떠 있으니까 양수지.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계산해야 되는 거는 F0이 0보다 크다를 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x가 0일 때의 함수의 값, y의 값이 x축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양수 0보다 크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계산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끝내면 틀립니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데요. 축도 봐야 됩니다. 축. 축이 뭔지는 알죠? 알파랑 베타가 0보다 크면은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는 축도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근데 얘를 왜 굳이 계산하냐? 축이 0보다 크다라는 거 왜 계산하냐면은 두 글이 모두 음수다라는 상황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프 하나 더 그려봐, 옆에다. 같이 그려놔야 또 구분이 됩니다. 왼쪽에 그린 그래프는요. 두 근이 0보다 작을 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요. 두 근이 0보다 크다라고 하거나 두 근이 0보다 작다라고 하거나 F0은 0보다 크잖아요. 이때나 저때나 F0은 0보다 크잖아. 그지?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고 멈추면은 두 근이 0보다 작은지 큰지 구분이 안 된다고. 이해되니? 그래서 축을 보는 거야. 두 근이 0보다 크면은 축도 0보다 큰 거고 두 근이 0보다 작으면 축도 0보다 작은 거죠. 당연히. 반드시 세 번째로 축을 확인해야 됩니다. 두 근이 뭐보다 크면은 축도 0보다 크고 두 근이 뭐보다 작으면은 축도 뭐보다 작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립부등식입니다.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어서 이거를 싹 다 만족시키는 구간을 가져와야 되는 거야. 1번은 풀어놨고요. 2번 계산 들어갑니다. F0이 뭡니까? 저 2차식의 x에다 0 대입하라는 소리죠. x가 0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자, x에 0 대입하세요. 뒤에 있는 원 남기세요. 마 m제곱 더하기 3m 빼기 2가 바로 F0. x가 0일 때의 함수값. 근데 나는 그게 0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있어. 아래로 블록에 x축에 떠 있으니까. 정리하면 됩니다. 자, 풀어주시면은 마이너스 곱했으면 입 돌리세요. 1과 2 사이로 나옵니다.
해를 또 기록을 해둡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축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축은 제곱식으로 묶으면 바로 뽑을 수 있죠? 꼭지점에 X좌표 얘기하는 거야. 딱 보면 N-이잖아. 묶어주면은. 마지막 축 N-이 0보다 큽니다. 그림 보고 이해하세요. 그림 보고 이해하세요. 알파랑 베타가 0의 오른쪽에 있으면 축도 0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도 0보다 크다라고 가는 거야. 네, 마지막 공이도 나왔어요. M이 1보다 커야 된다고 하네요. 뭐 겹치니까 같이 가겠네요. 자, 그래서 최종 정답은 3개가 겹치는 구간을 또 수직선상에서 찾습니다. D가 0보다 크다, F형이 0보다 크다, 축이 0보다 크다. 3번 계산해야 돼. 고난도잖아. 하나라도 빠지면 정답의 범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블리 유형은 3가지를 계산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축입니다. 자, 이제 겹치는 구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당연히 안 겹치겠지. 1보다 크다랑 2개가 있는데 1보다 작다랑 안 되겠죠. 1번 박스 그릴게요. 1번 박스는 1과 2분의 3입니다. 이제 2번 박스 그릴게요. 박스 그릴 때 높이 다르게 그려야 겹치는 구간 찾기 쉽습니다. 1부터 2까지 찍으세요. 3번 박스 그릴게요. 1보다 크다입니다, 그냥. 스타트하는 지금 다 똑같네요. 자, 박스 3개 그렸으면 색칠 공부하세요. 셋 다 겹치는 구간이 어딥니까? 눈으로 보면 알겠다, 뭐. 여기죠. 여기 말고 뭐 더 있니? 여기지. 해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을 쓰세요. 2분의 3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구간입니다. 따라서 A랑 B를 곱해주면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표형 푼 거예요. 대표형 자체가 터프야. 유형이 어려워, 얘는. 왕별천하. 유형 31번이었습니다. 위에 개념 보면은 3가지 계산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을까요? 쟤는 왼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풀어준 거야. 비교해봐, 개념에. 나는 이걸로 설명한 거라고, 지금. 이걸로 설명한 거라고. 왜 이걸로 설명했는 줄 알아? 내가 방금 설명한 거 보면은 2차 함수 그래프를 보고 이해해야 되지. 그지? 왜 이걸로 설명해야 했냐면은 이게 0보다 크다가 아니라 1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기준점이 바뀔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풀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앞에는 뭐냐? 훨씬 쉬워요. 이건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어. 이거는 근계간을 이용한 풀이인데 쉬워, 계산해보면. 근데 기준이 0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숫자보다 크거나 작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일반적 해법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라면 정상이에요. 네. 이 시험 범위를 공부할 때 근해 분리까지 공부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진 않아. 대부분의 중상위반도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려주긴 하는데 연습을 집중적으로 시키진 않을 거야. 왜? 어차피 우리 앞에 있는 연립이차 분수도 오래 걸리잖아. 그지? 그럼 왼쪽에 있는 근계간을 이용한 풀이는 뭐냐? 하나 더 풀어드릴게, 그러면. 일단 나는 이 일반적 해법을 보여드린 거야. 기준이 0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처음에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1389번 훨씬 쉽게 풀어줄게. 이 두 근이 모두 양수냐 음수냐라는 문제는 근각의 관계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두 번째 갈게요. 훨씬 쉬워요, 진짜. 뭐 그래프도 필요 없고, 자, 합과 곱만 보시면 됩니다. 갑니다. 자, 두 근 앞에 서로 다른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중근 허용했지요. 근데 음수라는 말은 어쨌든 실근이라는 얘기니까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계산해주세요, 이거는. a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a 빼기 8 0 이상 정리하세요. a 제곱 마이너스 6a 빼기 7 0 이상
A마 7, A 더하기 1 인수분해 바로 되고 해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1과 7이니까 해 꺼내두세요. 아까 2번, 3번 그래프 쇼를 통해서 많이 계산을 했지만 이제 훨씬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프 필요 없어. 자, 생각해봐. 두 글이 모두 음수라는데? 아니, 그러면 두 글의 합도 당연히 음수지 않겠니? 그죠? 그럼 세 번째로 뭡니까? 두 글이 모두 음수면은 곱은 양수가 나오겠죠? 맘앞을. 요거만 확인해도 끝난다고. 자, 할게요. 두 글의 합 가져오세요, 그냥. A-1이잖아, 그냥. 근계간에 의해서. 바로 나왔다, 이거지. 함수 그림 없이 바로 나왔다, 이거지. 곱도 봅니다. 곱은 뭐야? A 더하기 2죠. 아, 얘는 0보다 크겠지. 바로 나왔다, 이거지. 그래서 결론입니다. 얘랑 쟤까지 동시에 만족하는 걸 다 찾아야 됩니다. 자, 색칠 공부로 마무리 해볼게요. 마일이랑 7부터 찍습니다. 일보다 작다 한번 찍어볼까요? 두 번째 박스입니다. 1보다 작다. 세 번째 박스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세 구간이 아니라 두 구간이 겹치는 곳을 찾으세요. 어딥니까? 어딥니까? 여기죠. 해는 마이과 마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마이 초과 마일 이하였습니다. 둘이 곱해주면 정답은 2가 되겠네요. 정답 2번 골라주면 됩니다. 훨씬 쉽죠? 끝나죠 바로? 두 그림 모두 양수냐 음수냐는 그냥 받으면 이렇게 푸세요. 아까처럼 풀 수도 있는데 그거는 0이 아닐 때만 그렇게 풀고 이렇게 합각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1390번도 그냥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이야기인데요.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보장되어 있긴 한데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이미 보장을 해주고 있잖아. 그지?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서로 다른 두 근인 게 보장이 돼 있잖아. 근데 그걸 왜 계산 안 하냐면은 이따가 내가 곱만 살펴볼 텐데 곱이 뭐냐면은 최고차 한계수분의 상수항이잖아.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곱이 0보다 작거든요. 마플이니까. 그럼 판별식도 원래는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왜 계산 안 해도 되냐? 판별식이 어떻게 생겼니? b제곱 빼기 4ac로 생겼지.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a분의 c가 0보다 작은 음수죠. 그러면 ac는요? 얘도 음수지. a분의 1 곱하기 c나 ac나 부호는 똑같잖아. 역수가 부호가 바뀌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ac도 음수죠. 그럼 여기를 보세요. ac가 음수면 이게 양수일 거 아니야. b제곱도 0 이상이고.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게 보장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근이 서로 다를 때는요. 판별식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시간 낭비라고. 곱만 보면 끝난다고. 이거는 바로 갑니다. 자, 뒤에는 상수항이 두 근의 곱이죠. 최고창 1이니까 0보다 작다 거세요. 마플 곱하면 마이너스지 뭐. 자, 갑니다. a 더하기 4 a 마이너스 1 0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4와 1 사이로 해보면 나왔습니다.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했네요. 4개가 가능하겠습니다. 정답 3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그림 모두 양수냐, 음수냐, 혹은 다른 부호냐를 다 해석을 해드렸고요. 여러분 시험에서 만나면 이 왼쪽에 있는 풀이로 진행하세요. 훨씬 빠르고 간편합니다. 뒤에 있는 풀이는 그거 왜 보여준 거냐? 기준이 0이 아닐 때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 해법을 보여드린 거고, 자, 내가 좀 부등식을 뭐 많이 좋아하는 게 아니면은 딱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뒤에 있는 거는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딱 이 정도만 공부해도 괜찮다고. 두 근이 모두 양수냐, 두 근이 모두 음수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냐 정도만 공부해놔. 물론 뒤에 좀 있긴 해요. 그죠? 근데 걔네들을 풀려면 선생님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2차 함수를 그리고 함수값 비교하고 축도 살피고 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거라고 봅니다. 2주 동안에 그거를 풀이법을 마스터하는 건 힘들어요. 대신에 앞에서 풀어준 그 정수가 몇 개냐 이런 건 필수형이니까 다 연습을 하셔야 돼. 뭐 마플의 장점이나 단점이긴 한데, 그래서 유형 32번부터는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공부하고 싶은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문제씩 풀어드리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32번 가기 전에 일단 숙제 표시하세요. 숙제는 1393까지만 풀어오면 돼. 물론 더 풀어오면은 좋긴 한데 필수형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자, 갑니다. 실근해보 두 번째 갑니다. 사실 뭐 앞에 유형이 쉬웠다면 이것도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 절대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뭐 이번에도 더하고 곱하는 거 신경 쓰면 끝납니다. 자,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앞에서 배운 대로 가는 거지. 일단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은 거죠. 판별식 확인할 필요 없다. 서로 다른 부호면 판별식 0보다 크다 보장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일단 이거 걸고 누구니? 마 A 더하기 4잖아. A가 4보다 크다 걸어. 그 다음에 양수근의 절대값이 음수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아, 이거 합보란 거잖아. 아, 예를 들어서 3이랑 마이너스 1 더하면은 플러스 나오죠? 합보란 겁니다. 옆에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크다도 계산하시면 끝납니다. 네, 별거 없어요. a제곱 빼기 7a 더하기 12죠. 두 근의 합이. 바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됩니다. 범위는 2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물론 얘랑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됩니다. 겹치는 구간 찾을게요. 최종에는 5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색송부 안 해도 괜찮죠? 바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정답 5번.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똑같이 해도 서로 다른 부호라고 했으면 알파 베타 0보다 작다 걸고, 음수근의 절대값이 양수근의 절대값보다 크면 두 근의 합이 0보다 작다입니다. 조건 걸고 넘어가세요. 알파 베타 0보다 작다 써야지. 알파 더하기 베타 0보다 작다 써야지. 계산은 이따 하고. 두 가지 동시 만족시키는 구간 찾아주면 됩니다. 1396도 조건 걸게요.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를 때 읽었으면 거세요. 알파 베타 0보다 작다. 근각의 수의 관계 알파 베타 0보다 작다. 근데 이번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입니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면 합이 0이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0도 쓰세요. 계산은 이따가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유형도 끝났고요. 자, 드디어 나왔네요. 유형 33번. 왕별 찍으세요. 꼭 공부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부등식에서 킬러가 나온다면 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갑니다. 자, 아까 설명한 거 그대로 할 거야. 아까 두 근이 양수일 때를 x는 0을 썰고 설명한 거를 그냥 그대로 한 번 더 풀 거야. 이제 0이 아니겠죠. 자, 1397 갑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어떻게 이해한다?
2차 함수와 x축의 두 교점의 x좌표로 이해한다. 그림 그립니다. 딱 이렇게만 그려. 함수랑 x축. 두 그림 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럼 알파, 베타 이름 찍었고 나서 알파랑 베타가 모두 2보다 작다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베타의 오른쪽에 쓱 누구? x는 2 쓱 써라. 그때 우리는 뭘 계산한다? x는 2에서의 함수값 계산한다. 내가 얘가 정확히 몇인지 모르는데 0보다 크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x축 위에 떠 있으니까 양수겠지, y값이. 계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로 다른 이란 글자가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붙여야 돼. 서로 다른 이란 글자가 없어요. 중근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내가 그리면 저렇게 그렸는데 접하는 것도 허용이 돼 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 방금 계산한 거죠? 그림 보고 이해하세요. x는 2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 y값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됩니다. 아래로 블록인가? 그죠? 그림 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세 번째, 아까 강조했죠? 계산 두 번만 하는데 축도 써야 돼. 축도 당연히 두 근 알파 베타와 함께, 아니 얘랑 얘가 2보다 작으면 그 가운데 있는 축도 2보다 작겠죠. 그래서 축도 2보다 작다라고 걸어야 됩니다. 이거 안 걸면은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랑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총 3가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자, 계산 들어갑니다. 1번. a-4의 제곱 짝수 가져오세요. 빼기 0 이상입니다. 예, 뭐 정리해 주시면요.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16은 0 이상이 되는데 인수분해 바로 보이죠? a-랑 a-8이니까 해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a가 2 이하거나 8 이상이다. 첫 번째 해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계산 들어갑니다. x에다가 2 대입하세요. 식에다가. 빼기 4 곱하기 a 빼기 4 더하기 2a 가 0이 아니야. 는 0 아니야. 0보다 크다야.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 정리할게요. 네, 정리해주면요. 20 빼기 2a a가 10보다 작다 나왔어요. 이게 두 번째 계산의 해입니다. 안 끝났어. 축도 봐야 돼. 축 가져오세요. 얘는 그거 비교적 쉽게 되죠. 축이 누굽니까? 그냥 저거 묶어주면 a 빼기 4 아닙니까? a 빼기 4가 얘도 축인데요. 2보다 작아야 돼요. a가 6보다 작다. 세 번째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 세 개가 겹치는 구간을 수직선 사이에서 찾아준다. 마무리된 수직선 2랑 8을 찍고 1번 박스 그립니다. 2 이하 8 이상입니다. (2번) 박스 그립니다. 10보다 작다입니다. 10을 이 정도에 찍어주고 높이를 다르게 해야 겹치는 구간이 잘 보입니다. 세 번째 박스 찍습니다. 6보다 작다네요. 6을 이 정도에 찍어주고 왼쪽으로 박스 보내줬으면은 세 구간이 모두 겹치는 구간을 찾습니다. 자, 색칠 공부해 보시면은 여기가 해가 되겠죠? 해 나왔습니다. 최종의 2 이하.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 2를 제출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죠? 풀이는 0이 아니라 2일 뿐이고 3번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 판별식 경계에서의 함수값 축, 판별식 경계에서의 함수값 축. 겹치는 것만 찾아주면 됩니다. (1400번) 갈게요.
자, 이건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줄 거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줄 거니까, 이런 계산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문제 해석까지만 도와드릴게. 방정식의 근이 뭐다? 교점의 x좌표다. 아래러블로 하나 잡으세요. y는요, x축 잡으세요. 자, 알파랑 베타를 세팅합니다. 왼쪽에 있는 건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는 1과 2 사이에 있다고 하는데요. 마침 이 함수는 쉽게 나왔네. 축이 2인 걸 알려주고 있네요. 축도 그냥 썰어버리세요, 그러면. 축 x는 2. 자, 알파가 2랑 1 사이에 있다. 자, 그렇다라는 말은 알파의 왼쪽에다가 쓱 x는 1. 자, 베타는 2와 3 사이에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라는 말은 베타의 오른쪽에 쓱 x는 3. 여기까지만 도와드릴게요. 계산 시작. 판별식부터 합니다. 항상. 얘는 당연히 서로 다른 두 근이지. 위치가 다르니까. D가 0보다 크다 걸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함수값을 어떻게 다 잡아야 될까 생각해야 됩니다. 판별식부터 쳐주세요. 0보다 큽니다. 판별식 친 사람은 칠판에 그려드린 함수 그림을 보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뭐가 0보다 크고 뭐가 0보다 작아야 되는지를, 뭘 계산해야 되는지를 그림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판별식 쳤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보고 생각을 합니다. 경계는 세 구간이 있는데요. 저걸 모두 다 계산해야 됩니다. 자, 이걸 내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정답을 맞추신 분들이 있다면은 근해 분리 공부해도 됩니다. 1400번 맞으면은. 판별식은 쳤죠? 그 다음에 뭘 계산했죠? 그 F2는 너무 아프고 F가 작고 F3이 크네요. 오, 정답이 나왔나요? 네, 12 이렇게 입혀가지고 정답 확인했어요? 막 나오는 잘했어요. 네, 다녀와. 맞은 사람은 쉬도록 합시다.